최고창의 계수가 2인 2차함수 fx와 최고창의 계수가 1인 2차함수 gx가 있습니다. 방정식 예와 방정식 예의 해집합이 각각 a와 b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보단 베타가 큽니다. 이 해집합 a는 알파 베타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집합 b는 알파와 베타 플러스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양쪽에 원소 알파가 공통으로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당연히 A의 알파가 있다라는 것은 F의 알파 빼기 1 곱하기 G의 알파 빼기 1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예, 당연히 0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B의 알파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F의 알파와 G의 알파가 서로 똑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얘가 이퀄 1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야지 위에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는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가 둘 다 알파, 1이라는 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fx, gx는 모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예요.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은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가 가질 수 있는 개형은 어떻게 되냐 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 알파, 1을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의 그래프 요거예요. 요거. 예, 요게 이제 꼭지점이 되는 요런 형태를 가질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 하면 알파, 1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2차 함수가 알파, 1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밖에는 안 돼요. 이게 y는 fx일지 y는 gx일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는 얘 아니면 얘의 그래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y는 fx의 그래프라면 y는 fx가 얘면 y는 gx가 얘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y는 fx의 그래프가 가질 수 있는 개형이 얘 아니면 얘밖에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 첫 번째 집합 A가 알파와 베타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알파, 1을 가졌다면 이게 꼭지점이 아닌 이상 나머지 한 근이 베타가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이 뭐냐? 바로 여기겠죠. 얘가 이제 y는 1과의 교점인데 여기가 베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A가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걸 만족시키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냥 y는 1과 만나는 점이 지금 알파밖에 없으니까 요 그래프 말고 그죠? 예, 나머지 하나의 그래프가 베타를 지나가야 되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알파와 베타 플러스 3이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이 x좌표가 베타 플러스 3이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말고 나머지 하나의 그래프와 y는 1과의 교점은 알파와 베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머지 하나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야지 요 점이 뭐가 되냐 하면 베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그래프의 교점, 요 점의 x좌표가 베타 플러스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상황이 이렇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당연히 여기서 꼭지점이 알파, 1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베타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나 지금 같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폭이 좁은 게 있고 폭이 넓은 게 있죠. 그죠? 당연히 폭이 좁은 쪽이 fx가 돼야 됩니다. 왜? 네, 개수가 2이고 여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가 됐든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는 지워놓고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 폭이 좁은 쪽이 요쪽이 되겠죠. 요게 이제 y는 fx의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바로 y는 gx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fx의 함수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fx의 함수식은 알파에서도 1 같고 베타에서도 1 같습니다. 따라서 fx는 그죠? 최고차의 개수는 2라고 그랬으니까
x-알파와 x-베타에서 1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 배워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g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면서 알파, 1이 꼭지점이 돼야 돼요. 따라서 x-알파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베타 플러스 3이라는 건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그 방정식 근 중에 하나가 베타 플러스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거 둘을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x-알파, x-베타 플러스 1은 x-알파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갖다가 놓고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자, 플러스 1 플러스 1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x-알파로 묶어주면 여기는 2배 x 빼기 2배 베타가 남고요. 얘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퀄 0입니다. 따라서 얘를 정리해주면 x 빼기 2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때 그는 알파 아니면 2 베타 빼기 알파가 되는데 이 2 베타 빼기 알파라는 요 근이 바로 베타 플러스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라는 것은 베타 빼기 3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요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더 보면 상수 k에 대하여 fx 빼기 k, gx 빼기 k 이퀄 0이라는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래요. 그쵸? 그러면 이 k, y는 k와 y는 fx, y는 gx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3개라는 건데 이 y는 k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려보면 되겠죠? 어디 있으면 될까요? 바로 정확히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게 이제 y는 k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fx와 y는 gx와의 교점이 정확하게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k가 이거보다 더 커지면 교점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이거보다 작아져도 교점의 개수는 4개, 더 작아지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고 그 뒤로는 2개였다가 하나였다가 1개가 됩니다. 따라서 3개가 되는 지점은 정확히 이 지점밖에 없어요. 즉, 이 점의 y좌표가 k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의 합이 12래요. 즉,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를 다 더하면 그게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편의상 얘네들 뭐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겠지만 편의상 요점의 x좌표를 p, 요점의 x좌표를 q, 그 다음에 요점의 x좌표를 r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r이 베타 플러스 3과 똑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합을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우리 2차 함수의 특징이죠. 이 p와 r의 중점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 알파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p 플러스 r을 2로 나눈 게 얼마와 같다? 바로 알파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p라는 것은 2알파 플러스 얼마? r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r이 되나요? 마이너스 r이 되는데 자, 여기를 마이너스 r로 바꿀게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 하면 알파는 베타 빼기 3이니까 얘는 2 베타 빼기 6이 되는 거고 r은 베타 플러스 3입니다. 그죠? 따라서 빼기 베타 빼기 3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 하면 베타 빼기 9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q와 r을 더하면 바로 요 이차함수의 대칭축, 즉 알파와 베타의 중간 지점이 돼야 됩니다. 즉 q 플러스 r을 2로 나누면 누가 돼야 돼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q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r이 되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알파는 베타 빼기 3이고요. 베타는 베타고요. 그 다음에 r은 베타 플러스 3입니다. 따라서 3이죠. 이렇게 됩니다. 결국 얘는 베타 빼기 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따라서 우리는 P 플러스 Q 플러스 R이라는 것은 베타 빼기 9 더하기 베타 빼기 6 더하기 베타 플러스 3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는 3배의 베타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따라서 이거 12 맞나요? 마이너스 9 맞죠? 예. 그래서 얘가 12가 되는 거니까 결국 베타는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베타가 8이면 알파는 얼마 되는 거예요? 알파는 5 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 이 gx 있죠? 이 gx의 함수식은 뭐가 되냐 하면 요 알파가 5인 걸 알고 있으니까 gx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k 값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k 값은 바로 x 값이 베타 플러스 3인 지점, 즉 베타가 지금 8이니까 이 지점이 11이 되겠죠. 11인 지점에서 이 함수 y는 gx의 y 값이 됩니다. 함수 값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다가 11을 대입하면 g의 11은 자, 11 빼기 5니까 6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37이 되는데 얘가 바로 k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됐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k 값이니까 이거 다 구해놨습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k라는 것은 결국 5인가요? 5 더하기 8 더하기 37이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하는 게 얼마? 13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13을 더하면 정확하게 얼마? 5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0입니다.